간질환 시기 운동요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은 인체의 화학 공장으로 침묵의 장기라고도 불립니다. 간은 영양분 저장, 합성, 해독, 여과 및 단백질 공장의 역할, 면역 기능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간을 위해서 올바른 식습관 및 관리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질환별로 비알코올성 지방 간질환, 알코올성 간질환, 만성 간염, 간경변증, 간암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비알코올성 지방 간질환은 체중을 감량하여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질량 지수가 23에서 24.9가 과체중, 25 이상 비만으로 보는데요. 체질량 지수를 알아보는 방법은 내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입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70kg, 키 170cm일 때 24.15, 23에서 24.9 이내이므로 과체중입니다. 체중을 감량할 때에는 천천히 감량하셔야 하고 갑자기 체중이 줄면 간에 좋지 않기 때문에 주 1kg가 적당합니다. 과체중, 비만을 동반한 비알코올성 지방 간질환에서 5% 이상의 체중 감량은 간 내 지방량을 감소시킨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 수치가 올라가신 분이나 간이 딱딱해져 있다라고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좋아지기 위해서는 7%에서 10% 이상의 체중 감량이 필요하므로 목표 체중을 정해서 천천히 체중을 감소시켜야 하겠습니다. 또한 체중 감량을 위해 하루 에너지 섭취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하루 500칼로리, 대략 라면 1개 정도의 칼로리를 줄일 경우에 일주일에 0.5kg의 체중을 감량하실 수 있습니다. 비알코올성 지방 간질환의 두 번째 원칙으로 단순당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특히 식후에 먹는 단순당, 디저트는 더 좋지 않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주스나 탄산음료, 설탕, 꿀도 좋지 않고요. 그리고 아이스크림 등 단순당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 섭취를 줄입니다. 셋째로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식사를 하시면 과식, 폭식을 예방하고 과도한 간식 섭취를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과음, 중등도 이하의 음주에도 주의를 요합니다. 지방간의 악화 및 간이 딱딱해질 수 있습니다. 비알코올성 지방 간질환은 지중해 시기, 저탄수화물 시기 둘 다 모두 효과적으로 간 내 지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총 에너지 섭취량을 줄이면 지방간에서 건강한 간으로 만드는 데 더욱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식이요법 중에 지중해식 시기는 채소, 과일, 통곡류, 콩 섭취가 많고 올리브 오일을 많이 사용하며 적당량의 유제품, 생선 및 가금류를 통해서 단백질 섭취하고 붉은 고기, 가공육, 아까 이제 질문 주셨던 내용이었는데 가급적 적게 섭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지중해식 식단은 간 내 지방량 감소 및 인슐린 저항성 개선 효과가 크기 때문에 지방간 개선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비알코올성 지방 간질환의 아침, 점심, 저녁 식단 예시입니다. 식단표 중에 지방군에서 숟가락의 의미는 올리브유나 참기름 2스푼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침에 곡류군에 호밀빵 70g, 어육류군에서 달걀 1개 정도, 콩 20g, 채소군에서 샐러드나 나물을 하나씩 섭취를 하시면 되겠고, 지방군에서는 이렇게 숟가락 2숟갈은 샐러드 오일, 그러니까 올리브 오일 2스푼 혹은 나물 참기름 2스푼 이렇게 섭취하시면 좋으시겠고요. 그리고 우유는 하루에 한 번 저지방으로 드시고 과일도 하루에 한 번 정도 섭취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탄수화물을 더 줄이고 싶다 하시면은 밥을 좀 적게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혹은 호밀빵 한 쪽도 괜찮으십니다. 비알코올성 지방 간질환 식단 시 주의할 점으로는 정제된 곡류, 고지방 어육류, 가공식품, 소금에 절인 채소류, 트랜스 지방 고함량 식품, 주스류, 가당, 유제품 등을 조심하셔야 하며 각각의 제품에 대한 권장식품으로는 왼쪽의 식품군으로 대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제된 곡류는 통곡류 위주로, 고지방 어육류나 가공식품은 저지방 어육류 2류로, 그리고 소금에 절인 채소류는 일반적인 채소로, 포화지방산, 트랜스 지방산 고함량 식품, 버터, 마가린 같은 식품들은 올리브유나 카놀라유나 대도유로 대체를 하시는 것이 좋겠고, 주스류는 대부분 생과일로 드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나나 우유나 초코 우유보다는 저지방 우유, 저지방 요거트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알코올성 간질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술은 타 영양소가 아예 없는 빈 열량식품으로 장기간의 음주는 영양결핍을 일으킵니다. 또한 지방 소모를 방해하고 지방 합선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체지방이 증가하게 됩니다. 체지방이 증가하며 알코올성 지방간이 생기고 염증이 지속되면 알코올성 간염, 간경변증, 간암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특히 여성이나 영양 상태가 나쁘거나 바이러스 간염 환자에서는 소량의 알코올 섭취로도 심한 간송상이 올 수 있습니다. 만성 비형 간염을 앓고 있는 남성이 만성적인 음주를 할 시에 간암 발생률이 1.5배 높인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셔야 하며 금주, 금연하셔야 하겠습니다. 알코올성 지방간은 지방간 단계에서 단주하면 회복이 가능하지만 보통 매일 80g, 알코올 80g 이상, 소주 한 병에서 1.5병 정도의 알코올을 10년에서 15년 이상 마시는 경우에는 간이 딱딱하게 굳고 그 기능을 소실하게 되는 간경변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단 간경변증으로 진행되면 술을 끊더라도 딱딱해진 간은 간 조직은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만 간경변증 환자를 할지라도 금주를 하면 간질환의 합병증이나 사망률이 현저히 감소하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든지 금주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알코올성 간질환에 있어서 금주보다 좋은 치료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만성 간염의 시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식이요법의 첫 번째 원칙으로 규칙적이고 충분한 열량 섭취를 하여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과 같은 필수 영양소가 부족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식품 구성 자전거는 우리가 매일 먹어야 할 6가지 식품군을 알려줍니다. 아무리 좋은 식품이나 음식도 한쪽으로 편중되게 많이 먹게 되면 좋지 않습니다. 6가지 식품군인 고기, 생선과 같은 단백질, 채소류, 과일류, 유제품, 곡류, 유지 당류를 골고루 섭취하여 필수 영양소가 부족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물은 충분히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달걀말이, 배추김치, 도라지나물, 잡곡밥, 육개장 식단은 한 끼에 채소류가 2.3회, 곡류가 1회, 단백질류가 1회 포함되어 있어서 골고루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과일, 예를 들어서 하루 사과 한두 개, 하루 우유 한 잔이면 더 좋은 식단을 구성할 수 있겠습니다. 한 끼 식단의 전체간은 심심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할 때에도 20분 이상 천천히 식사하시고 기름진 음식은 피합니다. 단순당, 단맛을 내는 음식보다 식이섬유를 함유하는 복합당질의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 과일은 충분히 섭취하도록 합니다. 조리 방법도 달리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볶음, 튀김 대신에는 찜, 구이와 같은 조리 방법을 이용을 하시고요. 첨가당 음료, 토마토 케첩, 사탕, 아이스크림 등에도 단순당이 들어있기 때문에 가급적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보조식품 민감요법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약재와 식품 복용 시 너무 여러 가지를 동시에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 새로운 약재를 복용하시는 경우에는 주치의 교수님과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주, 금연 및 적절한 체중 유지를 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간경변증 환자에서 영양결핍으로 인한 근감소증은 간선내증, 간선혼수를 포함한 합병증 발생의 빈도를 높이므로 충분하게 열량을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약으로 탄수화물은 밥 한 공기, 단백질은 한 끼니에 달걀 한두 개, 혹은 고기 100g, 150g, 아까 질문 주셨던 내용인데요. 그 정도를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간경변증 환자에게 장기적인 단백 제한 시기는 단백질 분해 대사 증가, 간 기능 저하, 근육량 감소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권장하진 않습니다. 복수, 부종이 있다면 염분 제한, 저나트륨 시기를 합니다. 저나트륨 식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소금 1g에 해당하는 양념류입니다. 소금 대신 다른 양념을 사용하면 소금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양을 사용할 수 있고 다른 풍미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소금 섭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품을 구매할 때에도 나트륨 함량을 확인해서 비교해보고 적은 것으로 고르고 외식은 가급적 자제하나 해야 할 때는 싱겁게 요청을 하시고요. 양념은 따로 받아서 조금씩 첨가합니다. 식사 시에는 국물을 적게 섭취하고 간식은 채소, 과일, 우유 위주로 섭취해서 나트륨이 몸에서 배설되도록 합니다. 나트륨 함량은 찌개, 국, 면류 순으로 높습니다. 찌개가 나트륨 함량은 높지만
국, 면류에는 국물량이 많아서 1인분을 다 먹었을 경우에는 나트륨 함량 섭취량이 더 많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곡물을 적게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상당량의 나트륨 섭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건더기 위주로 먹고 밥을 말아 먹지 않습니다. 국, 찌개, 물김치 등의 국물은 남기는 것이 나트륨을 줄이는 건강한 식사법입니다. 작은 국그릇을 이용하면 나트륨 섭취량을 30%가량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작은 국그릇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트륨 배설을 돕고 부족한 영양소를 채우는 식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나트륨 배설을 돕는 영양소로는 칼륨과 마그네슘이 있는데 칼륨 식품으로는 시금치, 오렌지, 고구마, 검은콩, 미역과 같은 식품이 있습니다. 마그네슘의 근원 식품으로는 아몬드, 땅콩, 해바라기 씨 등 견과류나 두부, 콩류 등의 두류 등이 있습니다. 나트륨 과잉으로 부족한 칼슘은 우유, 두부, 멸치, 아몬드, 케일, 해조류 등에서 보충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간암 환자의 식이요법입니다. 식이요법, 민간요법으로 간암을 완치할 수 있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답은 효과가 입증된 특정 식품, 식이요법은 없습니다. 수술, 시술,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등 체력을 많이 떨어뜨리는 치료를 받으셔야 하므로 앞서 말씀드린 균형 잡힌 식단으로 영양 결핍, 체중 감소를 막고 증상과 치료 부작용을 완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세브란스 간암센터에서는 항암치료 전에 간암 전문 교수님, 전문 간호사, 영양사로 구성된 환자 한 분 한 분 맞춤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간질환 환자의 운동요법입니다. 운동이 부족하면 체력이 저하되고 피로감이 쌓이며 이는 의욕상실과 건강불균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운동을 하시게 되면 체력과 활력이 증진되고 각종 신체 메커니즘에 의해서 질환을 이겨내고 건강이 좋아지며 결과적으로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운동은 체지방, 간내 지방량을 감소시키고 근골격계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내분비 대사,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 해소, 각종 대사 질환을 호전시킵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유산소, 근력 운동을 합니다. 유산소를 우선적으로 하시고 여유가 되면 근력 운동은 같이 해주세요. 둘째로 숨이 차는 정도의 중등도 운동을 하시되 체력이 되면 고강도 운동으로 하시면 됩니다. 셋째로 중등도 이상의 운동을 30분 이상, 고강도 15분 이상을 하셔야 합니다. 넷째로는 가능하면 운동을 거의 매일 하시되 몰아서 하셔도 효과적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으로는 진압력 장애, 퍼덕거림처럼 간성내증이 심할 때는 운동이 일시적으로 몸매학을 상승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불충분한 영양 상태에서 운동하실 때 낙상 및 골절 위험이 있으므로 운동요법 전에 적절한 영양을 섭취하여야 하겠습니다. 운동 전에 현재 자신의 체력 수준을 평가해서 운동 목표를 설정한 후에 점진적으로 운동 강도를 증가시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할 때 숨이 차고 심장이 빨리 뛰는 정도의 운동을 하는데 주 3회 30분 이상 합니다. 최소 5주 이상은 지방간 호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등도 강도와 격렬한 강도 운동의 예시입니다. 빠르게 걷기, 천천히 자전거 타기 등이 있습니다. 숨이 차기만 해도 간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근력 운동을 할 때에는 최대로 할 수 있는 근력 운동의 50%에서 70%를 운동합니다. 운동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이 적당하며 주 3회 이상 유산소와 함께 병행합니다. 근력 운동은 심폐 기능이 떨어지거나 유산소가 힘드신 분에게 추천드립니다. 근력 운동은 운동 부위가 48시간 이내 중복되지 않게 간격을 두고 부위를 돌아가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근력 운동 중에 런지, 실내 자전거 타기, 스쿼트, 레그레이즈는 다리 근력을 높이는 운동이고 플랭크, 윗몸 일으키기는 복근과 팔 근육 발달에 도움을 줍니다. 상담할 때 주로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위주로 질문을 모아보았는데요. 중등도 이상의 운동을 하라고 하는데 주관적으로 어떤 정도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답은 심장이 빨리 뛰면서 숨이 다소 차는 정도. 질문에 짧은 답은 가능하나 짧은 노래를 부르기에는 힘들다 느끼는 정도를 중등도 이상의 운동이라고 합니다. 일하느라 시간 내서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 살이 안 빠져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답을 드리면 체중이 빠지지 않더라도 운동은 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운동 단독으로는 체중을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식이요법과 같이 병행하시고 운동 강도를 조절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하느라 시간 내서 운동하기 힘들어요. 쉽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것도 물어보시는데요. 일상생활에서 활동량을 늘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활동량을 늘리는 팁이에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기, 주차장에서 입구와 먼 곳에 차 세우기, 승용차보다 대중교통 이용을 하시고요. 버스나 지하철 이용하실 때 몇 정거장 전에서 내려와서 걸어오기, 앉는 대신 서서 활동하는 시간 늘리기, 텔레비전 보면서 스트레칭하기,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 이후에 산책하기, 정원 및 텃밭 가꾸기, 실내 청소 자주 하는 거, 집에서 앉았다 일어나기 등 근력 운동 늘리는 것들, 이런 걸 추천드리고, 운동을 습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운동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운동에 의해 호전된 간은 운동을 중단한 뒤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을 지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운동요법의 선택은 본인의 선호도, 심폐능력을 고려해서 지속적으로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나만의 운동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